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상위세포종과 관련된 암보험금 지급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 진단을 둘러싸고 보험금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상위세포종, 이름도 좀 생소하죠? 기본적으로 이 종양은 신경계에 발생하는 종양인데요. 이 종양이 문제되는 이유는 딱 하나, 이게 암인지 아니면 경계성 종양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논란의 시작인 병리학적 해석 차이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병리학적 해석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요, 상위세포종은 그 자체가 매우 애매한 종양이기 때문이에요. 병리학자나 임상의가 상위세포종을 보고 암 혹은 경계성 종양 어떤 것으로 분류할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병리학자가 상위세포종을 경계성 종양으로 판단하면 보험사는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면에 다른 병리학자는 이걸 암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가입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팁은 병리학적 보고서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그 보고서가 암을 진단한 근거를 더 명확히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보험사에 더 설득력 있게 주장을 펼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보험계약 약관의 해석 차이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일 수 있어요. 보험 약관에는 보통 암 진단비 지급 조건이 적혀 있는데요. 이게 명확하지 않을 때는 상위세포종 같은 경계성 종양이 암 진단비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보험사는 계약 당시의 기준을 고수하려고 하고 가입자는 최신 의학 기준을 적용해 암 진단비를 받으려고 하죠. 예를 들어 10년 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면 그 당시 상위세포종은 암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의학 기준으로는 암으로 볼 수도 있죠. 이럴 때 전문가와 협력해서 계약서를 꼼꼼히 분석하고 가입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도출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복잡한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바로 진단 시점의 차이입니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경계성 종양으로 판정이 났는데 몇 년이 지나면서 이게 암으로 재분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는 처음 진단받았을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암 진단비 지급을 판단하려고 해요. 처음에 경계성 종양이었으니까 암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가입자는 지금 상태로 보면 암으로 재분류됐으니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추가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가 암임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험사에 잘 전달해야죠. 이 과정도 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암의 정의와 병리학적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병리학적 기준도 계속 변화합니다. 예전에는 암으로 보지 않던 종양이 최신 기준에서는 암으로 재분류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험사들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기준을 고집하려 하고 가입자 입장에서는 최신 의학 기준을 적용해서 암보험금을 받고 싶어 하죠. 이런 경우에는 최신 의학 자료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혼자 하기보다는 보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정리해보면 상위세포종과 관련된 암보험금 분쟁은 병리학적 해석, 보험 약관 해석, 진단 시점의 차이, 그리고 암의 정의와 병리 기준 변화 등 정말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분쟁을 해결하려면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병리 보고서와 계약서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하면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보험 보상,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